안녕하세요. 미국 여행기로 돌아왔습니다. 교환학생 여정을 마치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뉴욕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오후 늦게 비행기를 타고 뉴욕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센트럴파크 먼저 찾았습니다. 센트럴파크가 정말 넓고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도 도시 한 가운데 이렇게 자연이 넓게 있는 것이 도시랑 어우러져서 정말 장관을 이뤘던 것 같고, 왜 이렇게 센트럴파크를 다들 좋아하시는지, 미국에 센트럴파크가 없으면은 왜 정신병원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지 약간 이해를 한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 도착을 해서 느낀 것은, 사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을 때는 나무들을 사람들마다 많이 봤는데, 오랜만에 서울처럼 인구 밀도가 높은 곳에서 사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센트럴파크에서 살짝 걸어서 내려가서 타임스퀘어에 갔습니다. 타임스퀘어에도 정말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는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 뒤에 보시면 사람들 정말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가 타임스퀘어인가 하면서 들어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광고판들과 여러 가지 사인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타임스퀘어의 모습입니다. 타임스퀘어를 지나다 보면 브로드웨이가 있어서 이렇게 뮤지컬들, 라이언킹이나 제가 봤던 북 오브 모먼이나 많은 뮤지컬들이 광고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스퀘어 서서 저도 사진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 시간이 다 되어서 파이브 가이즈를 먹으러 왔습니다. 미국에 오기 전부터 파이브 가이즈는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있던 노스캐롤라이나 그 벌링턴 근처에는 파이브 가이즈 매장이 없습니다. 있었는데 제가 갈 때쯤에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이브 가이즈 먹었는데 저렇게 해서 22불 정도 나왔습니다. 버거 세트에 3만원. 그리고 뉴욕 지하철을 타고 집 앞에 H마트에 들려서 장 보고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날에 제가 자연사 박물관을 갔는데요. 정말 넓고 큰 박물관이었습니다. 1층에 들어가면 곤충관부터 시작을 해서 관람을 시작했고, 박물관이 살아있다를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봤기 때문에 자연사 박물관을 꼭 와보고 싶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동물들도 정말 생생하게 표현을 해놨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연들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대한 것도 잘 전시를 해놔서 정말 재미가 있었습니다. 고래가 정말 크죠? 정말 진짜처럼 저렇게 동물 모형을 만들어 놨는데요, 참 잘 만들어 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끼리, 한국의 호랑이, 한국 관도 있어서 놀랐습니다. 근데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전시된 게 저 하나밖에 없고 규모도 작은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라틴 아메리카 쪽 전시관이고요. 잉카 문명, 그리고 아마존에서 코카잎 했던 게 있고, 코카잎을 저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신기하죠? 여기는 이제 아프리카 쪽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 보고 지나갔고요. 저는 이제 이런 동물이나 곤충이나 공룡 같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게 썼습니다. 모아이 그 석상도 사진 같이 찍었고, 약간 흰개미집처럼 박물관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동물 화석들, 공룡 화석들을 보고 왔습니다. 정말 큽니다. 메모드 화석, 그 공룡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는 볼 수 없는 동물들의 화석까지 잘 보고 왔고요. 제가 어렸을 때 파워레인저 다이너소스 걔네를 참 좋아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로봇들 장난감들을 다시 한 번씩 떠올리면서 재밌게 관광을 했습니다. 자연사 박물관을 본 이후에는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가는 페리를 타기 위해서 남부 맨해튼
남부로 내려왔습니다. 이날에는 앨런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같이 했던 레슬리라는 싱가포르 친구와 함께 다니면서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페리를 타고 스테이튼 아일랜드로 들어갔습니다. 자유의 여신상을 가까이 볼 수 있고 무엇보다 30분 만에 있는 이 페리가 공짜라는 점, 그래서 사람들도 정말 많이 타지만 좋았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튼 아일랜드의 엠파이어 아울렛이라는 곳에 나이키 팩토리 아울렛이 있어서 보러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175불 정도 하는 신발을 99불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가장 처음 갔던 몰이기도 하고 해서 안 샀는데, 맨하탄에 어디를 돌아봐도 저 가격에 저 신발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페리를 타고 돌아와서 월스트리트로 갔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가장 유명한 저 황소 동상 차징불 옆에서 사진을 찍었고요. 사실 줄을 기다려서 사진 찍을 수도 있는데 저렇게 사람이 많은 게 보이시죠? 그래서 근데 옆에서 살짝 앵글을 조금 포기를 하면은 빨리 사진을 찍고 다음 장소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사진을 찍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빨리 찍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라운드 제로라고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있던 곳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름들이 다 새겨져 있는데 그때 9.11 테러 당시에 희생당하셨던 분들의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올라가서 첼시 마켓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구글이 만들어 놓은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여러 가지 음식점들 그리고 마켓 상점들이 들어와 있는 곳입니다. 이건 플랫아이언 빌딩이라고 저렇게 얇은 건물인데 저 당시에 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얇은 모습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 오브 몰몬이라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왔고요. 몰몬교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뮤지컬을 선택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국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뮤지컬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퀘어에 이제 뮤지컬 끝나고 한 번 더 이제 밤의 모습 야경을 봐야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갔습니다. 역시나 정신이 없고, 그 다음에 탑 오브 더 락펠러 빌딩의 꼭대기 전망대에 올라갔습니다. 이날 저는 페리 티켓이랑 함께 끊어서 한 5만원 정도의 전망대 티켓이랑 페리 티켓을 같이 구매했습니다. 올라갔더니 날씨가 조금 흐려서 제대로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도 센트럴 파크 있는 쪽으로 사진 찍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는 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고 센트럴 파크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올라가고 싶어서 럭펠러 빌딩의 전망대에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찍어주는데요. 저 워터마크 없는 거 사려면 30불, 40불 정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안 사고 내려왔습니다. 네, 럭펠러 빌딩. 그리고 저는 또 레슬리를 만나러 차이나타운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어가 되는 레슬리 가이딩을 받아서 차이나타운의 중국 음식들도 먹고 했습니다. 저기 메일라이워라는 베이커리인데요. 저기서 파인애플 번이 있는데 그게 참 맛있습니다. 리틀 이태리는 사실 음식점들이 있는 곳이고요. 이태리에 와 있다는 느낌 못 받았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지나가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레슬리 열심히 사진 찍어주는데 이게 모델이 문제인가 레슬리의 손이 문제인가 좀 아저씨 같게 몇 장 찍었습니다. 머리가 정말 덥수룩하죠. 뭘 자르고 싶은데 제대로 어디에서 잘라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직도 안 자르고 뻗팅기고 있습니다.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저씨 같죠? 살도 많이 찌고 많이 타가지고 그러고 다니고 있습니다. 거짓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브루클린 브릿지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볼 만한 곳입니다. 브루클린 브릿지를 지나서 덤보라는 곳에 가서 또 인스타그램 포토 스팟이죠? 가서 열심히 사진 찍었습니다. 이쁘더라고요. 근데 저기가 이제
차들이 막혀 있는 곳이 아니고 차들이 실제로 지나가는 곳이라 이제 차들이 없을 때 호다닥 들어가서 사진 찍고 차들 오면 또 호다닥 나와서 비켜주고 하는 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근데 관광지라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사시는 분들은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아요. 무한도전에도 나왔었던 스팟이고요. 이렇게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틱톡을 찍는다고 해서 저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네, 브루클린 지역을 살짝 구경을 하고 이제 저는 다음 날에 베슬로 왔습니다. 건축물 멋있죠? 그 앞에서 이제 축구 경기 중계해 주는데 누워서 볼 수 있도록 해놔서 살짝 누워서 봤습니다. 이강인 출전하는 경기였고, 근데 아쉬운 것은 올라가지를 못하게 막아놨더라고요. 베슬 옆으로 해서 스카이라인 그 산책로가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스카이라인 산책로 보면서 지나가면 이제 고급 주택단지 아파트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늘에서 이렇게 녹지대를 만끽하면서 산책할 수 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고요. 멋있습니다. 뉴욕의 거리 풍경을 살짝은 엘리베이션 된 곳에서 올라가서 볼 수 있다는 점. 저기가 저번에 갔던 첼시 마켓 근처였고요. 스카이라인 끝나는 곳에 뉴욕 대학교와 워싱턴 파크가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와 워싱턴 파크 가서 구경을 하고요. 뉴욕 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잘 해놨죠. 그래서 저는 가든이 예쁜 일론 대학교가 더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워싱턴 파크에서 저 할랄 음식을 테이크아웃 해와서 먹었습니다. 돗자리 깔아놓고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저런 스트리트푸드가 10불 이하로 맛있으면서도 가성비 좋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드버리라는 아울렛에 저는 쇼핑을 다녀왔습니다. 유니언 스테이션 근처에서 버스를 타고 1시간 10분 정도 달려서 가야 됩니다. 버스 티켓 값이 왕복 34불 정도였고, 제가 처음에 스테이튼 아일랜드 엠파이어 아울렛에서 발견했던 신발 가격이 175불인데 99불이었고 여기서는 추가적으로 20%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80불 정도에 결국 신발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코치 가방이 이날에 또 메모리얼 데이 주말이라서 세일 65%에 추가적으로 20% 할인도 해서 정말 싸게 가방도 구매를 하고 저는 점심시간에 치폴레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쇼핑을 마무리하고, 쇼핑 때문에 짐이 줄었는데 또 꽉 차가지고 한국으로 옷을 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옷을 보내고 양키스 경기를 보러 스타디움에 왔습니다. 여러가지 마이애미 야구장도 가봤고 한국의 야구장도 가봤지만 양키스 스타디움의 크기가 사이즈적으로 엄청나게 웅장합니다. 이날 또 메모리얼 데이 주말이라 사람들도 엄청 많이 왔고, 저는 김하성이 있는 샌디에고 파드레스와의 경기를 직관하러 왔습니다. 사람이 엄청 많죠? 야구장을 참 잘 지어놓은 것 같아요. 웅장하고 또 어디 앉아서도 시야 확보가 되기 때문에 좀 재밌게 야구 봤습니다. 이날 경기 김하성 선수뿐만이 아니라 저지 선수 홈런 치는 것도 보고 타티스 주니어 홈런 치는 것도 보고 참 좋았습니다. 네, 치킨도 사 먹고 야구장에서 치킨을 빼먹을 수가 없죠. 하고 김하성이 적시타 치는 장면입니다. 2루타 1타점 적시타 치는 장면도 찍어서 참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던 장면입니다. 야구장에 치어리딩 문화는 없지만 그래도 음악과 이닝 교대마다 춤추고 하는 거는 또 비슷하게 재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야구 문화랑.
이제 메이저리그 피치 클락이 도입이 되는데 그런 것도 보고 이제 10회 연장전 들어가서 승부치기에서 끝내기 안타로 뉴욕 양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주 신이 났죠. 신났지 아주. 끝내기 세레머니. 야구장이 끝나고 난 후에 시즌권 회원들은 야구장을 개방을 해줘서 야구장에서 아이들이랑 캐치볼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저 베이스도 돌게 해주고 하더라고요. 네, 주일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점심 먹고 짐을 챙겨서 라스베가스로 향하는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버스 타고 내려서 JFK 공항으로 가는 에어트레인 타고 JFK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은 그랜드 캐니언 투어로 찾아뵙겠습니다.